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이강우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술한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수술 전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보면 자기가 얼굴에 포텐셜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두상이 생각보다 작은데 살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얼굴이 작은 거거든요. 이분이 특히 좀 그런 걸 몰랐던 분인 것 같고,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키도 크고 키에 비해서 얼굴이 꽤 작으신 편인데 얼굴 살이 좀 많고 눈도 꽤 괜찮은 폭과 안구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좀 가려진 느낌, 그리고 코는 좀 플랫한 느낌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퍼진 느낌이 많아서 이런 게 이제 입체감이 생기면서 올라오면 얼굴이 진짜 확 살겠다라고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 없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한 부분들, 눈, 그 다음에 얼굴 지방이 좀 줄고, 그다음에 코에 입체감이 생겼을 때 얼굴 확 사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좀 잘 나왔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분 눈을 보면 사실 눈의 폭은 괜찮거든요. 미간거리가 약간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면 이제 코가 올라오면서 약간 그 공간감으로 인해서 여백이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눈은 그래서 자연유착 쌍꺼풀 찝는 방법과 눈매 교정을 동시에 해서 약간 또렷해지는 고주술을 진행하고, 그 CT를 보면 사실 이분이 얼마나 지방이 많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광대 쪽, 팔자 위, 그다음에 턱 쪽, 턱 아래 쪽에 지방이 되게 많아서 이쪽 지방을 쭉 흡입해서 선을 살리는 지방 흡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코는 좀 짧고 복코면서 약간 틀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잡으면서 꽤 뚜렷한 자려한 라인으로 이제 코성형 자각을 이용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대개는 남자분들이 좀 더 항상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피부 자체가 좀 질기고, 그 다음에 피가 더 많이 나요. 남자분이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의 비중이 좀 그래요. 그래서 수술할 때 좀 박리도 더 피도 많이 나고 질기고 잘 안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셈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되게 협조가 좀 잘 안 돼요. 수면 마취를 할 때 막 난동 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만취한 상태를 상상하시면 막 갑자기 막 일어나려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다시 잠깐 애들을 부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좀 힘들죠. 힘들어서 그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남자분들이 수술하기가 항상 훨씬 좀 더 힘들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포텐이 꽤 있는 얼굴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기술적으로 코를 높이를 만드는 거에 초반에는 집중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하게 될수록 디자인을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예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기도 한데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인중의 길이가 있고 비주가 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살 부분이 조금 많으면서 좀 여전히 이렇게 플랫해 보이는 인상이죠.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나쁘진 않은데 좀 막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졸려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또렷함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좀 업이 된다면 얼굴이 확 사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비주가 나오면서 코끝을 좀 화려하게 한 케이스고, 이분은 보면 눈 사이의 거리 중에서 눈썹 앞쪽, 코의 미간과 눈썹 앞쪽 이 거리감이 굉장히 길어요. 앞트임 위트임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줄여주는 거, 눈이 좀 졸려 보이는 눈매 교정하면서 쌍꺼풀 라인 다시 잡는 수술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빼주고 코를 위로 올리는 거. 이분은 이제 예전에 고양이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대중적으로 하는 수술은 아니긴 한데, 여기 비주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입을 여기 안쪽으로 열어서 실리콘 조각을 넣는 걸 고양이 수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제거를 하는 게 보통은 낫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주를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또렷해졌죠.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끝이 좀 잘 살다 보니까 훨씬 명료해 보이는 느낌, 자려함에서 조금 더 화려한 쪽으로 간 케이스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도 되게 만족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와 눈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는 높아지면 이 미간 거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코가 높아진 다음에 이제 앞트임을 하는 게 낫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쌍꺼풀과 코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코 먼저 하기 전에 일단 지방흡입을 볼 쪽에 먼저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흡입을 하면서 코가 건드려질 수 있어서 좀 지방흡입을 먼저 하고 코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트임을 한 다음에 쌍꺼풀을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곽이나 코의 관계에서는 윤곽이나 지방흡입 이럴 때는 이제 입을 당기면서 코가 당겨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입 웃지 말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게 코는 항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지 않고 영향이 없는 수술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수술 과정상 입이 당겨지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코 수술을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성형 지식 캐치, 마인드 캐치. 네, 오늘은 그 사례를 보면서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이다. 그거를 잘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결과를 만든다면 항상 더 나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일 수 없는 이 수술을 좀 상담을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짜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